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종 저도 인용 보도하고 또 우리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해주는 이 황현우 전 대구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이분이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내일 선고되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여기에서도요, 지금 파악이 자판하라 라는 취지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파악이 자판에 이 맞다, 이런 주장들이요, 지금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문화일보에 나온 칼럼 이창욱 변호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김익현 변호사, 이거 전부 부장판사 출신들이죠.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황현우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주로 판사 출신들이 대대적으로 파악이 자판하라, 그게 정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현우 부장판사의 주장문, 거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대동소이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은 논리가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황현우 부장판사의 주장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서종욱 변호사가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생중계를 대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는 재판장인 대법원장 조희대가 결정한 내용이죠.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근접 촬영을 하도록 허용한 거, 이것도 지기현 판사가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재판장의 결정권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생중계를 한 것은,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거는 틀림없이 유죄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거 말고서도요, 지금 이제 이 촛불행동에서 오늘 오후에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거, 이거 뭔가 석연치 않다. 아니, 무죄를 때릴 같은 거 환영해야지 무슨 고발하겠어요. 무죄가 아닌 거라고 단정을 했거나, 아니면 무죄가 아니라고는 제보를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촛불행동에서 고발했다는 얘기는요, 조희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왜? 고발장에서 나왔듯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5월 1일 날 재판을 하냐 이겁니다. 민주당의 주장하고 똑같아요. 재판 개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요, 지금 생중계보다도 더 중요한 유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간단하지 않습니까? 조희대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민주당에서 바라는 대로, 촛불행동이 바라는 대로 무죄다. 그러면 왜 고발하냐고요. 고맙다고 땡큐하고 그야말로 이제 화한 보내기를 해야죠. 고맙다고. 그런데 고발했다? 이거는 유죄일 가능성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서종욱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지금 생중계하는 것 갖다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무죄 판단을 해가지고 준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니, 무죄 판단하고 준수겠다는 것은 국민들 앞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중계를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서종욱 변호사가 조사한 데 의하면 MB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생중계를 1심만 했을 뿐이지 대법원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생중계.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매크로 댓글 공작을 했다, 이 의혹이 있다라고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디어 김문수 지지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고발당했죠? 예. 자, 그래서 요 고발당한 내용, 이 고발 내용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민주당, 이 김경수 특징이잖아요. 매크로. 그러니까 이제 그 트루킹 사건이요, 한동훈에 의해서까지 지금 우리 국민의힘으로까지 오염이 된 겁니다. 오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좌파들이 쓰는 거잖아요. 댓글 공작. 자, 이 한동훈이는 말하자면 사기 우의장 보수꾼이다,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역시 우의장 보수꾼임에 맞아요. 이거 좌파예요. 당원 게시판 댓글 갖고서도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이거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김경수한테 배워서 김문수 후보한테 지금 결선에서 이기겠다고 댓글 공작을 다른 거예요. 이 얼마나 못돼 먹은 겁니까? 요런 인간이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 와서 말아먹고, 총선 패배해서 말아먹고, 이제는 대선까지 말아먹겠다고 지금 뻔뻔스럽게 결선 투표까지 나오고 있어요.
야, 이런 인간들은요, 정말 정계에서 은퇴를 시켜야 되고요. 본인이 은퇴하겠습니까? 권력의 하나인데, 자,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있게 되는 결선 투표의 지지율 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그리고 우리 당원이 심판을 해야 된다.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인간을 찍은 사람들은. 예. 자, 그래서 이 좀 내 도처에서 말이죠. 이런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요. 이 황현우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글 아주 논리가 정확합니다. 자, 제목이요. 이재명 아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 전문을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이 판가름 난다. 지금쯤은 판결 결과가 나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마음대로 짓거려도 부담이 없다. 하도 틀리니 그냥 희망사회나 생각하시길. 본인이 그동안에 말한 거, 예를 들어 헌재 판결 등등 다 틀렸으니까, 예, 이거 그냥 희망사회로 봐달라 이거예요. 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신뢰를 잃었습니까? 내일 선고는 파기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리라고 본다. 그냥 상고 기각, 파기 환송하려면 이렇게 빨리 서두를 필요도 없다. 그리고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최종 선출해야 하니 그때 후보 교체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일간의 여유를 준 것이다. 저도 이미 이 플랜 B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오늘 아침에요. 일찌감치 제가 보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제 지인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랜 B를 주는 거다. 플랜 B를 주는 거다. 자, 상고 기각만 해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 위중대상 대장동 본체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들 재판은 진행할 것인지 보류될 것인지 아니면 이 총통에 의해 그러니까 이재명에 의해서 입법으로 재판을 무효화시킬지 리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형소법 개정도 하고 형소법 조정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5번째인데요.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므로 이재명도 퇴장하는 것이 순리다. 이재명은 윤석열과 일란선 쌍둥이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줄탄핵, 줄특검, 줄삭감, 줄입법 없었을 것이고 비상기업도 없었을 것이다. 이재명 아웃은 여론의 반영이 크겠지만 대통령 탄핵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란도 어렵다. 윤석열 탄핵으로 어느 정도 순치되었다. 윤석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재명만 아웃시키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둘 다 아웃시키는 것은 탄압이 아니고 법치의 확립이다. 그 다음 7번째, 헌재는 정치재판소적 성격이고 대법원은 법률재판소적 성격을 갖는다. 헌재 탄핵이 다분히 국회 소추를 중시하는 정치 결정이라면 유무죄 판단은 검찰의 기소사건에 대한 법치 결정이다. 이걸 대충 여론에 부응하여 똥 무서워 상고 기각으로 얼버무리면 대법원도 똥이 된다. 8번째, 허위사실 공표죄는 판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이재명은 순수 판례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대개 3대1로 당선 무효 유죄가 많다. 더욱이 이재명은 기소된 허위사실이 많다. 일부는 무죄라도 전부 무죄는 힘들다. 예. 그리고 1심에서도 그랬잖아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예. 근데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떨어졌죠. 헌재와, 그러니까 이 김문기 모르다는 것은 무죄. 1심에서. 대신에 골프를 안 쳤다. 예. 그 대목에서는 유죄를 때렸어요. 그래서 9번째, 헌재와 대법원은 평소 자존심 경쟁이 있다. 예. 헌재와 대법원은 재판관과 대법관도 서로 잘났다는 심리가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으로 핵폭탄급 펀치를 날렸는데 대법원은 상고 기각으로 범죄자에게 양탄자를 깔아준다? 후대 누가 욕을 먹겠나? 이러니 대법원도 수소폭탄급 펀치를 날려 자존심을 살리려 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는 사법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10번째, 재판관 8명에 비해 대법관 13명은 숫자로 많고 정치적 영향력이 크지 않고 통제도 어렵다. 예. 문영배, 이미성 같은 우리 법의 연구에 쌍둥아 차가 없다. 대법원장은 평소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진 대법관이다. 그가 조기 심리를 주장했으므로 뭔가 큰 칼이 있다고 봐야 한다. 11번째, 이재명이 대법원장 탄핵, 지기현 판사 구속 등을 언질한 것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대법원장이나 판사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대통령 후보가 담당 판사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무시무시한 겁박을 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수치라고 보아야 한다. 예. 대법원장 찬양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그 다음에 12번째,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은 의사 정족수가 3분의 2,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는 9명 이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의결 정족수는 7명 이상이 파기를 결정하면 파기가 가능하다. 평소 판례대로 본다면 충분히 파기가 가능하다. 또한 대법관 13명 중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이러한 것도 파기 재판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들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특별히 알려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재판에 배제된다. 천대엽이 우리법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대엽을 딱 적시한 거예요. 13번째, 이재명 아웃에 더불당 일부 인사는 내심 환호할 것이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내로라는 인사들은 쌍수드로 환영할 것이다. 범죄자 이미지로 먹칠되는 더불당을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지지자들도 결국은 대세에 순치될 수밖에 없다. 민노총도 결사옹위를 위한 당체 행동 명분이 없다. 예, 아주 논리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요, 지금까지 이제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부 10명이 윤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하는 점. 예. 그 다음에 대법원의 경우에, 대법관들의 경우에 정치적인 압박에 별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헌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날려가지고 날리는 깡을 보여줬는데 대부분이 이재명 하나 못 날리느냐. 예. 이런 얘기.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철저하게 법리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왜냐면 이분은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정무적 판단까지 집어넣어서 이 자존심 경쟁 이런 건 이제 법리적인 게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예, 정무적인 판단. 그 다음에 또 정무적인 판단 중에 하나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내 대법원장을 탄핵시켜서 날리겠다? 이거 겁박?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느냐? 이런 거는요, 지금까지 이제 변호인들에 의해서 주장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요, 충분히 날리고도 남는다. 날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대한 보조 자료로요, 지금 이제 이 황현노 부장판사는 보조 자료로 허위사실 공표죄 최근 거를 몇 개를 분류해 봤어요. 그냥 인정된 사례가 9개가 있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 5개를 지금 이거를 분류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컨대 말이죠.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이제 이 횡령 주가 조작하고 횡령 범죄 행위 가담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이거로 볼 때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허위 사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이 이제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내려왔다. 이것은 피해자가 말하자면 부패 자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자, 그리고 이제 북침설과 관련해서도요, 북침설을 주장하였다는 구체적 표현에 있다고 봐야 하는 점에서 이거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인정된 사례요. 인정된 사례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 보도자를 통해서 건국으로부터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걸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로서 공직거부사상의 허위사실 공표된 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정된 사례들을 많이 적시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이번 재판을 갖다가 생중계한다 나왔잖아요. 요 생중계와 관련해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은 이 생중계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뭐냐? 하나는 자랑스럽게 나는 이재명에 출석했다. 이거를 까놓고 얘기하는 것,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 다른 하나는 이게 파기 환송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유죄가 맞아 하려면 왜 파기 환송을 해야 되는지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전 국민이 납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법리적인 주장을 이제 전 국민이 알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TV로 생중계하는 것만큼 뭡니까? 확실한 게 없다는 겁니다. TV로 생중계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법원장이 직접 생중계를 결정하지 않았겠느냐. 예. 그래서 말이죠. 이건 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는 대법원에서는요, 이 판결 내용이 뭐 길지 않답니다. 뭐 한 장도 안 채는 경우도 상당히 많대요.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런데 생중계를 한다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이거 뭐 짧은 A4 용지 한 장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생중계는 안 할 테고 틀림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길게 설명할 게 있다는 거죠. 생중계는 길게 설명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면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이제 재판 진행이 최소한도 한 30분 정도는 갈 것이 아니냐. 그러려고 본다면 생중계하는 맛이 난다는 겁니다. 맛이. 자, 그래서 생중계로 결정을 했을 것이다. 예, 생중계로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서정호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요. 중요 사건의 경우에 생중계했을 때 전부 다 유죄를 떨어뜨린 게 통계를 내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MB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1심은 생중계를 했는데 1심 선고는 전부 유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도 말이죠. 이재명이 TV 생중계, 이재명이 1심, 2심 TV 생중계 안 한 거예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의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헌재도 생중계했잖아요. 생중계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생중계하는데 유죄 판결. 그런 측면에서의 생중계 이것도 유죄 판결의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유죄 판결을 갖다가 알기 쉽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번 판결에 말하자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요.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경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단체가 댓글 조작 혐의로 한동훈이를 오늘 전격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지지 시민단체가 많잖아요. 그 중에 세종미래전략포럼에서 고발 조치했습니다. 법 위반이 뭐냐? 댓글 공작이니까 공직선거법에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세종미래전략포럼이 김문수 후보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한 단체이기도 하고 김문수를 사랑하는 모임의 대표직도 그 시민단체 대표가 이제 여기도 겸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발장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실시간 방송 중에 한동훈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이 비정상적인 속도와 패턴으로 대량 게시됐다. 데이터 패턴을 자체 분석한 결과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조작 정황으로 의심이 된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무려 30만 건의 유튜브 채팅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창의 특정 계정이 3 내지 5초 간격으로 한동훈 파이팅, 한동훈 이긴다 이런 문구를 수백 번 작성한 기록이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서요. 한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과 정신통신망법상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 개인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 캠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한동훈 측에서는요. 강력히 터무니없는 일이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지지자들이 모두 작성한 것이다. 캠프와는 전혀 무관하다. 고발건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이 없다.
고발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없어. 이게 얼마나 그런 게 뻔뻔합니까? 일단 죄송하다고 해야죠. 일단 사과를 한다고 해야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체 경위를 조사해서 상세 내용을 오해함이 없도록 발표하겠습니다. 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건 딱 김경수, 매크로 댓글 주량 드루킹 조작의 복사판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배후 세력까지 철저하게 개해내라. 예, 이거 한동훈이가 모르고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한동훈이한테 다 보고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 그 경선을 계기로 해서 한동훈의 무능함, 예, 깐족거림,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좌파들이 좋아하는 댓글 조작까지 다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선거 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녹취록까지 깠잖아요. 야, 이 부정선거면 민주당인데, 좌파들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이걸 보더라도 완전히 우파 사기꾼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라도 내일 여론조사할 때 이틀간 절대적으로 한동훈이를 찍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